주가가 무너지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참혹한 순간입니다. 하이닉스가 9% 추락하고 삼성전자가 7% 붕괴되는 이 순간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2배 레버리지 QLD,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들의 계좌 역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이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산산조각 내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 빠지고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는 것이 경제의 공포 속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마저 흔들리며 QQQ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TQQQ에 돈을 넣은 분들은 지금 당장 손절하고 도망쳐야 하는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의 혼란스러운 주가 상황을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자본의 흐름과 심리,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 구조라는 두 가지 거대한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참상을 정확히 진단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덮친 것은 순환매입니다. 핀비지의 시장 지도를 펼쳐보면 1년 내내 200% 이상 폭등하며 QQQ의 상승을 이끌었던 마이크론, AMD, 인텔 같은 기술주들이 붉게 물들며 추락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일라이릴리 같은 헬스케어나 JP모건 같은 금융주들은 푸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이 오른 곳에서 잠시 빠져나와 덜 오른 곳으로 이동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본의 이동입니다.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이제 한국 주식은 좀 쉬고 다른 곳으로 돈이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스닥의 거인들이 영원히 오를 수만은 없기에 잠시 자리를 내어주고 숨을 고르는 순환매의 과정일 뿐입니다. QQQ가 조정을 받고 TQQQ가 폭락하는 지금의 현상은 거대한 상승장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셀더 뉴스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이 가장 설레듯 실적 발표 전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껏 달아오릅니다. 브로드컴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패대기 쳐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순간 기대감은 소멸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브로드컴은 고객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훌륭한 기업이지만 엔비디아처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마벨처럼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잠시 매력도가 떨어져 보였을 뿐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300에서 $500까지 폭등했던 피로감이 셀더 뉴스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나스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QLD와 TQQQ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팔고 떠날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줍는 바이더딥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폭락하고 TQQQ가 15%, 20%씩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도망치고 싶겠지만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만 보던 세계 최고의 우량주들이 엄청난 할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두 달간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대기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완벽한 눌림목입니다. 어제 반도체 지수가 장중 6%나 급락했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온 현상이 바로 스마트머니들의 바이더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TQQQ 계좌가 녹아내려 레버리지가 원망스러우시겠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영업 레버리지의 마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도박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꽃이자 사업의 핵심입니다. 10조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가정해봅니다. 매출이 11조 원일 때 고정비 10조 원을 빼면 이익은 1조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30% 늘어 14조 3천억 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고정비 10조 원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익은 단숨에 4조 3천억 원으로 폭발합니다. 매출은 고작 30% 늘었을 뿐인데 이익은 4.3배가 늘어나는 경이로운 현상, 이것이 바로 QQQ에 속한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영업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과거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하이닉스가 어느 순간 이익률 80%를 찍으며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이유가 이 영업 레버리지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효과가 최고조에 달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의 협상 테이블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진이 40%인 HBM을 힘들게 만들기보다 마진이 80%인 일반 D램을 만드는 것이 낫다며 생산을 줄이려 할 때 엔비디아는 천문학적인 가격 인상을 약속하며 물량을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술 권력을 가진 나스닥 빅테크들의 끄떡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TQQQ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이 에비타입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상장을 앞두고 2030년까지 에비타를 3,5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부상의 순이익만 보면 이런 우주항공이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막대한 투자금, 즉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모두 떨어버리면 회사는 당장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축적된 것이고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노이즈를 걷어낸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이 바로 에비타입니다. QQQ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선점하면서도 뿜어져 나오는 현금 창출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위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는 기관들의 일시적인 매도세가 지금의 하락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주가 조정은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아주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 날아갈지 조금 더 깊은 조정을 거치며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의 기술 진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환매의 폭풍 속에서 셀더 뉴스로 흔들릴 때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TQQQ를 집어던지지만 누군가는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와 에비타 창출 능력을 믿고 바이더딥을 실행합니다. 100일 후의 나스닥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하락장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공포 속에서 바닥을 긁어모은 자신의 결단에 감사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QQQ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QLD와 TQQQ는 결국 그 가치를 향해 가장 강력하게 튀어오를 스프링입니다. 단기적인 소음과 계좌의 파란불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본의 거대한 흐름과 기업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할인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